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에 많은 혼란과 또 이로 인한 분쟁, 다툼을 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나쁜 판결.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이 과연 직장인들을 위한 판결인가 좀 의심이 되기는 해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시간을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주의 근무가 52시간 이내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든 상관없다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노동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법원의 이번 판결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네. 근로자의 합의의 경우에는 일주에 12시간을 확장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52시간이 되는 거죠. 네. 최대 근무 시간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일회 근로시간을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요. 네. 자, 이런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법률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1심과 2심 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12시간의 연장 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일일 8시간이라는 것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했다면요.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합의로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일일 근로 시간도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52시간을 일별로 판단할 건지 아니면 주별로 판단할 건지에 대한 결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뀌었다는 게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기본적으로 그 뒤로 이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한 거를 그것만 더해서 12시간을 넘어가면 이제 처벌을 받던 것에서 네. 한 주에 이 52시간 다 합쳐서 52시간만 안 넘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해서 좀 짧게 얘기하면은 일일 최대 근로 시간도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당 근로 시간이 52시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건 이미 법문에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일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 조항도 당사자의 합의로 이 뒤의 조항, 즉 12시간 이상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결국은 일일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 또한 없이 이론적으로는 이제 12시간을 하루에 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볼 수 있죠.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사건은 원래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제 모 용역업체에서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로 일단은 초과 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넘길 수 없다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업체 대표가요. 당시에 보면은 주로 계산했을 때는 52시간을 넘질 않았는데 합산해가지고요. 네. 일로 계산했을 때는 특정 일에 8시간을 넘어서 예를 들어 13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근로를 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는 8시간이라는 제한을 넘어서서 5시간이라는 초과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 근로시간 8시간 넘을 수 없다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소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면은 이번에 대법원은 다른 판단한 거죠. 즉 정확히 본 것처럼 예.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은 총 51시간이기 때문에 52시간이 안 넘으니까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이거와 반대로 1심에서는 봐라. 월 시간이 13시간 그리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13시간씩 해서 총 8시간에서 5시간씩 초과를 했기 때문에 월, 수, 금을 위반했다. 그래서 아무리 합쳐서 5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두 개가 명백하게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 2심에서는 저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게 판단이 뒤집힙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법률의 해석이고요. 예. 거시적으로는 정책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미시적인 부분부터 한번 보자면은요. 기본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원칙이고요. 예. 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초과할 수 없다가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칙이 있고 또 53조 1항에 당사자 간 합의 시에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53조 1항이 50조 1항과 2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50조 1항만 적용될 수 있는지가 일단은 갈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조 1항에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주 12시간을 한도로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은 되지만 예. 2항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지켜져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50조 전체에서 예외 조항으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일 8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는 이 조항 또한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합의로 조율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조항은 단순하게 주당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일 근무 시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다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이 제한을 예외로 만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게 법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1, 2심 또한 법리를 아는 판사님들이 판단했을 텐데 왜 이렇게 결론했냐. 네.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 취지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당 근로시간이 있고 1일 근로시간이 있는데 네. 만약 이론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에 다 몰아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많이 그때 바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예. 그게 그 날짜마다는 과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당 근로시간 외에도 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항을 여기에 예외까지 일 근로시간의 예외까지도 적용할 경우에는 과도한 이 조항의 최대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이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1, 2심은 다르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이른바 판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당장 이제 고용노동부부터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권 해석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1, 2심 판결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 근로시간을 8시간은 52시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돼야 하는 걸로 그동안에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왔다면은 네. 이제는 다르게 현장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시간의 생산성이라는 부분과 한쪽에 있고요. 다른 한쪽은 1일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가치, 이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 중에서 결국은 당사자의 합의라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여기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부와 기업은 지금 환영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정부가 추진해왔던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일 없을 때 쉬자. 이른바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인데 자, 사용자 입장에선 상당히 유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 현장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 또 밤샘 노동이 가능해져서 노동 환경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거라는 걱정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노동 시간이 긴 국가예요. 뭐 하루 밤을 새고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 또 하루 일을 하게 되면 사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상당히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한 요인들이 좀 촉발이 돼서 뭐 갑작스러운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혈관계 질환이라든가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테니까 거기에서 오는 뭐 산업재해나 안전사고 이런 위험성들은 다분히 지금 높게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몰아서 써도 상관은 없대? 그래도 그러니까 하루 최대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시간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노동자들의 걱정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례대로라면 뭐 자동 휴게 시간 이런 걸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8시간에 1시간씩. 그러니까 4시간마다 30분이죠. 이것만 적용한다면 하루에 이론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21.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1.5시간씩 두 번 이틀펌을 꼬박 세다 할지라도 그럼 월화 그렇게 하고 수목금 안 시키면 합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산법은 예.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근무 시간 8시간이라는 것이 아예 제한이 사라져버리고 네. 합의로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최대 근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동으로 계산하는 휴게 시간을 빼고 최대치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권에 관한 침해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제 최장 근로시간으로 그 근로시간 OECD 대비 근로시간이 굉장히 긴 걸로 또 유명하고 과로사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논의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52시간 제도 자체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여기서 52시간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해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제 생각에 이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최대 근무 시간을 몇 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별도로 입법이 되고자 하는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나마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다행인 편입니다. 심지어 주 52시간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24시간 격일로 일하는 경비원은 휴게 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졌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임금이 쉬는 시간이지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감시적 단속대 근로자 그 규정. 그 규정이 뭐냐면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게. 경비원은 대기 시간이 길고 업무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수도 검침원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연장 근무에도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안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청소와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 부가 업무가 많은 게 현실. 이 때문에 경비원을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뭐 노동자는 노동자지만 근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대법 판결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비 업무를 담당을 하거나 이제 병원처럼 교대 근무를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 근무 시간에 관한 부분들이 기존에 준수되어 왔던 부분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일 최대 근무 시간에 별도의 조항을 넣었던 50조 2항으로 넣었던 취지가 사실상 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현장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52시간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왜 나왔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통계상으로는 과로사로 뭐 숨지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기도 한데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결국 지금 있는 제도가 충분히 보호가 못 되는 상황에서 뭐 지금 500명이 넘는 과로사 인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러면 이 부분이 특히나 1일 근로 시간의 제한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유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사실상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당장에도 지금 한 해 500명씩 과로사로 죽는다는데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것이 왜 존재했는가, 왜 1일 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존재했느냐는 바로 방금 그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과정들이 바쁠 때 일하는 게 계속 바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건강상 큰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과로사라는 아주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슬픈 산업 재해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52시간, 그러니까 40시간에서 합의로 더 시간을 연장하는 것까지는 그런 법조항도 있으니까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거를 무조건 주 단위로만 하면은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다른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다면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일 21.5시간 뭐 이거는 또 굉장히 과도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절충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최대한
근무 시간들을 일 근무 시간들을 좀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한도치는 정해놓는 것들이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